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교장 김효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일 또 우리 공부를 해봐야겠죠? 지수가 많이 안 좋아도 항상 수익 낼 종목은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지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아직 뭐 28 전쟁처럼 불확실성이나,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 장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 저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추적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남들보다 조금 더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물을 타거나 신규로 진입을 해서 큰 기회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효자방 식구들은 항상 이렇게 제 영상을 보면서 세계 증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알아가고 있죠. 이러면 이걸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보다 이런 거를 다 정리해서 알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할 때 더 수익률이 이렇게 크게 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에서 아니면 어떤 재료에서 일정이 남아 있고 아니면은 재료를 정확하게 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매도 시에 매도할 때 심리적으로 더 안정이 될 수 있겠죠. 그 이유 뭐예요? 당연히 내가 지금 수익이 한 20% 나 있는 상태야. 근데 일정이 한 3, 4일 정도 남았어. 그러면은 오늘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루 이틀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더 가져갈 수 있죠. 왜냐? 기대감 때문에.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재료가 일정이 남았으면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해서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끌고 가서 이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귀, 복습, 그리고 세계 시황, 국내 시황을 다 체크하는 거는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런 공부, 제가 보통 영상 20분, 30분 찍죠? 하루에 이렇게라도 공부를 해 두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 요약을 하면 목요일날 우리나라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미장이 목요일 밤에 많이 떨어졌는데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뭐 하락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날 하락폭이 커서 그런지 미장이 하락했음에도 크게 밀리지 않고 상승 마감을 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정부의 2차전지 공급망 강화 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오타네요. 현대차 그룹 실적 호조로 2차전지 테마 저점이 또 나왔죠. 그리고 장중 공매도 제도 개선 및 금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심이 상승하나 이렇게 조금 이런 뉴스로 투심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세계 증시에.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가야 되고, 물론 이런 뉴스는 다 지금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자, 공매도 제도 개선이 왜 좋은 뉴스일까요? 공매도 금지 같은 거는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죠. 코로나 때 어땠냐면, 자, 저 같은 단타쟁이들이나 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반등이 W자로 나올 줄 알고 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지수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지수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정부에서 공매도를 잠깐 금지시키겠다 뉴스가 나왔고, V자로 그대로 반등하면서 어떻게 됐죠? 이전에 고점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전지는 사실 공매도에 대한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제도 개선 뉴스가 나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거는 당연히 2차전지죠. 그래서 사실 28전쟁 아니면은 저는 2차전지가 이제 크게 반등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면 저 이란이나 하마스 이런 데서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그 28전쟁에 또 개입이 되면 또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좀 불안하긴 해요. 얘네만 잘 넘어가 준다면 2차전지 우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거 있고, 또 금양, 포스코 DX 이런 애들 MSCI 편입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걸로 진짜 이제는 반등이 한번 시원하게 나올 시점인데, 이런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우리는 한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장중에 속보라도 공매도 제도 개선, 뭐 공매도 금지, 단기적으로 금지를 한다 이런 뉴스 나오면 당연히 2차전지는 시원하게 반등을 할 것 같아요. 이것만 아니면요. 이거가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커지면은 반등하는데 조금 힘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미 국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가. 이거는 미국 채권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저는 지금 미국채 같은 거 혹시 제가 보기에도 미국채 수익률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국채 가격의 하락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저는 지금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 영역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국채 수익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올라갈수록 사실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 수익률이 벌써 금융위기 때 2007년 8년 그때만큼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것도 우리 투심의 악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팔 전쟁 매일매일 일어나면 이팔 전쟁 뉴스, 원자재 가격, 그리고 미 국채 수익률, 장기 국채로 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10년 많이 보죠. 10년 수익률. 요거 체크를 해보시고 요게 5%가 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원자재에는 금, 그리고 뭐 석유,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우리나라 증시에 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기본이에요. 이것도 안 하고 주식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건 조금 욕심이죠. 물론 효자 방송만 보면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뉴스까지 이렇게 다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 요게 이제 뭐 이팔 전쟁 확전 뉴스도 안 나오고 원자재 가격도 조금 하락을 하고 이 국채 수익률도 약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팔 전쟁 확전이나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거나 여기 환율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요거랑 이 10년물, 국채 10년물이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날은 살짝 오전에 장 분위기를 보고 진입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면서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를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효자 종목 해도 어때요? 우리 효자방 식구들은 알고 있죠? 제가 이렇게 전날 효자 종목을 계획을 세워도 다음날 오전에 일어나서 이거를 그대로 안 할 때가 많죠. 물론 눌림 같은 건 좋아요. 이런 눌림 같은 거는 뭐 다음날 시가 베팅 하는 게 아니면은 뭐 장중에 이렇게 가다가 눌렸을 때 잡는 거라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하지만 시가 베팅을 하거나 이런 종목들은 오전에 빨리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 저런 뉴스를 다 체크 한번 하고 가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복귀부터 살짝 하면 메가 CS 저는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마이코플라즈마죠? 저 페렴이 뉴스가 크게 안 나와요. 계속. 오늘 뉴스가 있긴 했는데 예전 우리 코로나 때보다 훨씬 뉴스의 빈도수도 적고, 우리 코로나 때 어땠어요? 엄청나게 지금 뭐 몇 명 늘었다 속보로 계속 나오고 했는데 지금 뭐 잠잠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밀린 것 같고 좀 괜찮을 줄 알았지만 국제약품이 그날 일단 대장이었죠. 그래서 저는 얘를 물량 조금 있던 거를 이제 다음날 갭이 11%가 떴어요. 이렇게 여기서 매도를 했지만 메가 CS는 손절을 했습니다. 이거 손절폭 큰 거 같죠? 아니죠. 왜냐? 저는 이럴 줄 알고 한 주를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한 주 매수하고 간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일단 호가창을 봅니다. 저도. 그리고 저는 오전에 얘보다 땡기는 종목이 따로 있었어요. 이따 보여드릴 거고. 한 주 매수했는데 삐리하죠? 약하죠? 힘이? 그래서 여기다 걸어놨고 상한가 라인을 너무 쉽게 깨 오전에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 뭐예요? 오전부터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날 하루 종일 뺄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는. 그래서 여기서 했고 또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물타서 이렇게 손실로 나왔고 여기서도 잠깐 잡았지만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손실로 대응을 했고, 국제약품은 방금 보여줬죠. 그리고 요거는 장중에 괜찮았어요. 얘네들. 근데 이거는 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은 따로 하지 않았고, 왜냐? 저는 오전에 수익이 컸어요. 수익이 컸는데 그래서 뭐 따로 이런 애들 보지 않았습니다. 또 금요일이기도 했고 한싹도 손절을 했습니다. 한싹은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계속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손절로 대응을 했고, 저는 수익이었거든요. 이거 수익이었는데 여기를 못 뚫어요. 그 전날 고점을 못 뚫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시가 이런 데다 걸어놨어요. 저는 그 시가 깨지면 손절 되게. 하지만 투매 물량 나오면서 안 팔립니다. 그래서 좀 더 보자. 여기 어떻게 지켜지나 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 깨서 손절한 거고, 다시 정찰병 투입시키고 보다가 여기 시가 넘을까봐 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보는데 다시 재차 하락. 그래서 오늘은 못 가겠구나 했는데 종가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지지 저항 라인이잖아요. 근데 얘가 뺐다가 다시 올려놓는 건 굉장히 수상한 차트입니다. 여기서 개인들 싹 손절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일 당연히 볼 예정입니다. 시간 외에서는 2%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것도 처음 시간에는 2% 오르다가 나중에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내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한싹은 손절로 나왔고, 현대바이오는 뭐 오지 않았죠. 그리고 2차전지는 당연히 했죠. 당연히 2차전지에서 수익이 큰데 일단 저는 포스코 DX랑 에코프로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저는 저점 지지가 나왔다. 그 전날 미장이 안 좋았는데도
저점을 안 깨고 종가 지키고 다시 올라가네. 그래서 당연히 2차 전지는 비중을 크게 했죠. 그래서 저는 3%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 2점 몇 프로, 3% 이렇게 됐고 다시 잡아서 지금 수익 중입니다. 시간 외에 올라가지고 시간 외에서 한 1% 올랐죠. 공매도 금지 저런 뉴스 나오면서. 그래서 수익 중이고, 자, 제가 이때 가장 많이 했던 거, 금요일날 가장 큰 수익으로 나왔던 건 포시에스랑 한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요거를 제가, 자, 보시면은 저희 효자방이죠. 여기서 금요일날 오전에 제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도 실시간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효자방 들어오면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오전 그날 이제 일어나서 제가 아마존 매출 증가 시간 외에서 4% 정도가 떴었죠. 그래서 이 뉴스를 공유를 하고, 자, 2분 전에 제가 효자방에 말합니다. 일단 저는 포시에스 시가 베팅 생각 중이고 한주 라이트 메탈도 주시 중입니다. 이렇게 써놨고, 그래서 아마존 주가가 시간 외에서 실적이 잘 나와서 4% 정도 뜬 거예요. 4, 5%. 그럼 당연히 해야겠죠. 포시에스가 아마존 대장이었죠, 최근. 그래서 얘가 갭이 4%가 뜹니다. 근데 이거 너무 적잖아요. 아마존이 우량한 기업인데 걔가 4%가 떴는데 포시에스도 4%밖에 못 뜬다?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바로 엄청나게, 저 이거 시가 베팅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이거 한 7% 정도 났었는데 딴 거 보느라고 갑자기 내려오죠. 그래서 한 3.5% 이때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잡았거든요. 근데 급락이 나옵니다. 다시 잡았는데 나오죠. 그래서 시가에서 다시 잡았어. 근데 저는 얘가 오늘 그냥 느낌상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것 같았어요. 다시 여기서 종가만 깨지 않는다면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매수를 시가에서 하고 다시 좀 더 밑에서 매수를 해서 시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인 겁니다. 혹시 몰라서 다시 이런 데 오면은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비중이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익을 10 몇 프로까지 먹었죠. 거의 9%야 9% 정도? 9% 10%까지 최대 먹었고, 당연히 올라갈수록 비중은 적어지죠. 그래서 수익을 냈고, 여기서는 정찰병 오전 이런 고점이죠. 여기서 한 주 사서 여기서도 수익이 컸는데 안 팔았어요. 정찰병 100만원 정도라서. 그리고 종배를 조금 했습니다. 종배를 좀 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떨어졌죠. 그래서 살짝 약 손실 중인데 한 1점 몇 프로 정도 손실 중인데, 금요일날 또 아마존이 좋았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저런 이팔 전쟁 뉴스가 계속 나오고 해가지고 많이 좀 떨어졌는데 나중에 아마존이 한 거의 19% 이상 올랐었죠? 장중에. 그래서 그렇게 마감을 했으면 아마 갭이 엄청나게 뜰 텐데 6%? 6% 후반대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보유자들은 포시에스를 다시 봐야겠고, 한주 라이트 메탈은 전날 이제 금요일날 현대차 부품주가 강했죠. 얘가 그 중에 이제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시가 베팅해서 이것도 큽니다. 5% 두 번. 두 번 먹고 여기서 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 깰 것 같으니까 바로 수익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두 번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볼 게 없었고 이런 식으로 매매는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 지금 세계 정세가 좀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항상 일어나서 해야 되는 저런 루틴을 여러분들이 꼭 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원자재 가격, 이팔 전쟁, 그리고 미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체크를 하시고 투자에 임해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금요일날 강했던 테마를 다시 보면 석유, 천연가스, 방산, 이팔 전쟁 테마가 한번 반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요일 이제 밤에 조금 얘네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죠. 금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달러를 넘었거든요. 2,000달러 넘었어요. 2,016달러예요. 국제 금값. 그래서 내일 좀 갭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약세, 브롬이랑 헤움. 사실 얘네는 이제 안 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브롬은 반짝하고 그냥 죽어버렸죠. 이제 얘네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기준봉을 세우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 헤우는요, 저는 이거 장기 투자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 지금 수주 엄청나게 쌓아뒀거든요. 장기 투자로 해운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해운 업종에 대해서. 저 최근에 이제 뭐 저런 증권사에서 쓴 리포트나 이런 거를 읽어봤는데 해운이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한다고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니죠. 하지만 뭐 이런 이슈도 있고 해서 해운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내일부터는 여기 이팔 전쟁에 해운 테마를 끼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강세 테마 현대차 그룹, 요거는 이 뉴스가 있었어요. 현대 기아차 3분기 만에 영업이익 첫 20조 돌파 기염이라고 해서 실적 호조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애들이. 그리고 아마존, 뭐 포시에스, 솔트웨어 이런 애들, 의료 AI 제가 저번 주부터 여기에 써놨죠.
뭐 루닛이랑 애들, 펩트론도 지금 좀 오른 상태고. 그래서 의료 AI는 지금 뉴스가 좋아요. 지금도 이거 보시면은 보험 적용을 처음으로 했다라고 하죠. AI 의료기기 대중화 활짝 권정심 국내 첫 건강보험 적용 결정, 이런 뉴스가 있었고, 루닛은 사우디에 지금 200군데 병원에 저 제품이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루닛은 좀 좋지 않을까요? 한두 달 정도 갖고 있으면은 괜찮게 시세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를 지켜줬어요. 만약에 이번에 지수 안 좋을 때 여기마저 깼다라고 하면은 제가 추천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좋은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루닛 같은 경우. 그래서 한번 반등이 여기서 또 나오려고 하는지라고 해서 얘도 단기 스윙 같은 거 한두 달 정도면은 시세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는 당연히 그 정부에서 이런 뉴스, 2차 전지 공급망 강화에 13조 원 투자, 기술 개발 적극 추진,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LG 엔솔도 이날 빠지지 않았고 해서 조금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랑 공매도 뉴스가 있었죠. 관행적 불법 공매도 전면 금지 탄력 받나 라고 해서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 검토 중이에요. 이번에도 공매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할지 말지 검토 중이고, 검토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2차 전지는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8 전쟁 테마까지. 약세 테마는 로봇, 흑연, 폐렴, 럼피스킨병, 럼피스킨이 한번 반짝하긴 했는데 약해요. 아직까진. 그리고 신규 상장 테마 좀 약했고, 워트가 전날 강했는데 이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나서 시간 외에서 8%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한싹이죠. 그리고 네옴, 스마트팜, 카타르, 뭐 사우디 관련 테마들 조정이 시원하게 나왔죠. 포합은 바이오, 바이오 애들도 최근에 괜찮죠. 뭐 의료 AI, 뭐 폐렴 이런 거 엮어서 바이오, 개별 바이오 지금 괜찮습니다. 세계 증시는 안 좋았어요. 일단 금요일 우리 아시아 증시는 다 괜찮았는데 미장은 조금 안 좋았죠. 미장이랑 유럽은 좋지 않았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미 장기 국채 수익률은 약간 보합권. 나스닥은 금요일날 0.54%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 얘네가 1점 몇 프로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미선물도 좋았어요. 한 1.5% 안 되게 상승을 하다가 떨어지면서 마감한 겁니다. 일단 상승 마감이긴 한데 음봉이에요. 음봉으로 나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시가가 갭이 많이 떴는데, 상승형 음봉이죠. 많이 떴는데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상승이죠. 상승. 음봉이 아니고 상승. 상승 마감인데 차트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음봉. 이렇게 나오죠. 상승해서 시작을 했지만 전날 종가보다 상승해서 시작을 했고 빠지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상승형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은 살짝 올랐고, 이번 주 주간 일정은 이제 내일부터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일반 청약은 우리 8월, 11월 8월, 그리고 8일, 9일 이렇게 있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은 5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작되는데 지금 뭐 세계 정세만 괜찮으면 한번 반등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애들 전체적으로. 그리고 연준 31일부터 1일 FOMC 회의가 있고, 그리고 회의 끝나면 기준금리 어떻게 할지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화요일은 마음 AI 컨퍼런스 개최를 하는데, 이거 삼성전자의 마음 AI죠. 그래서 반등하는지 우리 이 주주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수요일 날은 면역 항암학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NK맥스가 금요일 날 기준봉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일이나 화요일쯤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기준봉을 세워서 얘도 한번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노보노 디스크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는 관련주는 기만 애들이겠죠. 최근 펩트론이랑 그리고 인벤티지 랩이 있죠. 이렇게 얘네들도 이번 주에 봐야 되고, 이렇게 금요일은 애플 실적 발표, 그리고 세계 시황, 뉴스 이제 체크해 볼게요. 뉴스 체크하고 효자 종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아까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 브렌트율 조금 올랐고 이렇게 됩니다. 환율도 살짝 올랐어요. 그리고 연준 이번 주 FOMC 회의 99.5% 동결, 예측 속 금리 전망은 이라고 해서,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동결을 하는 게 투심엔 좋겠죠. 이번 주에 한다라고 하고, 바이든 시진핑 4달 정상회담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계 증시에 엄청난 호재 뉴스죠. 28 전쟁 아니면 엄청난 호재 뉴스인데, 자, 이게 왜 호재일까요? 제가 써왔어요.
저렇게 미중 긴장이 완화되면 공급망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하락이 되고 그리고 연준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라고 해서 조금 이런 거는 증시에 조금 호재인데 여기서 또 이팔 전쟁 저런 거 회의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좋겠죠. 근데 아직 이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11월 달에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상회담을 개최를 한다는 저런 뉴스만으로도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중국이 이란이나 러시아 이런 애들 뒤에서 또 전쟁 좀 그만하자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살짝 있다. 하지만 지상전 국면에 이란 대통령은 데드라인 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란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확전 공포감 같은 거를 조금 계속 비추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미증시도 막판에 좀 안 좋게 끝났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죠. 이것도 2차 전지. 그리고 에코프로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16만 주 풀리는 에코프로 BM, 에코그룹 아직 바닥 아니다 라는 뉴스가 있는데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하면서 얘네가 이거를 처분해야 되는 물량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또 2차 전지에 안 좋은, 투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16만 주 장내 매도를 예고했다. 근데 보통 이런 이제 최고 공포감의 뉴스를 만들고 나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번에 에코프로가 증거금 100이 안 됐으면 저는 계속 줍줍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에코프로 애들. 근데 일단 레버리지가 안 되니까 좀 아쉽긴 한데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2차 전지가 흘러갈지 공매도 금지 뉴스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저거를 호재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 뉴스로 인해서 좀 더 악재로 받아들일지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현대차 기아 요거 보여드렸고 요것도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럼피 스킨병 그리고 백신 400만 도 도입을 또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럼피 스킨병 발생 열흘째 60건 달에 확진 사례 더 늘어날 듯 해서 대장이 원래 대성 미생물이었죠. 근데 너무 많이 뺐어요. 얘는 너무 많이 빠졌고 일단 금요일날 한번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이후에 흐름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시장 급락하니 B2 신용잔고 감소 이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 공포감이 장난 아니죠. 증권가에는 이런 뉴스도 있었다라고 해서 굵직한 뉴스는 다 봤고요. 자 그리고 효자 종목 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국내 세계 시황 및 국내 증시 이런 거부터 제가 날짜별로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지금 이 테마에 어떤 일정 재료가 있는지 다 뉴스 대제목입니다. 이런 거 궁금하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테마 다 정리해 둔 겁니다. 여기 안에 정답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다 보시고 그리고 바로 효자 종목을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내일 보는 효자 종목은 일단 포시에스 저는 중배를 했고 그리고 아마존이 살짝 올랐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아마존이 뭐 엄청나게 시간 외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갭은 좀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 진입보다 보유자들 이제 갭 뜨면 좀 매도해야겠죠. 그래서 포시에스 이거는 보유자 영역이고 에코플라스틱이 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대장일까요? 현대차 부품이죠. 현대차 부품 중에 대장이 에코플라스틱, 2등이 CTR 모빌리티 얘가 2등으로 왔었고요. 3등 주가 뭐 코오롱 플라스틱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에코플라스틱만 보면 되겠죠? 요 기사에 요겁니다. 요거 대장이 에코플라스틱으로 저 현대차 부품 테마 대장. 그래서 저는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번에 6,000원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얘가 끼가 좋거든요. 또 에코플라스틱 저랑 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가 엄청난 저항대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 얘가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는데 갭이 적거나 하면은 저는 시가 베팅을 해볼 예정입니다. 갭이 높다. 그러니까 뭐 시가가 거의 7% 이상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갭이 높을수록 저는 비중을 줄이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갭이 뭐 2, 3%다. 5% 내외다. 라고 하면은 해보겠죠. 그래서 시가 베팅 하면은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6,000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할 거고 만약에 이 상한가 라인을 깨면 바로 손절하는 거 아시죠? 혹시라도 갭 떴다가 여기 깨고 갈 수도 있습니다. 깨고 뭐 5,000원이나 4,800원 여기까지 터치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깬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눌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오면 기회일 것 같아요. 5,000원 깨면. 그리고 한국 무브넥스 얘가 사실 2등주는 아니거든요. CTR 모빌리티가 2등이라고 했죠. 얘가 26% 상승 마감을 했어요. 상한가를 못 갔지만 상한가 찍고 내려왔죠. 시간 외에서 좀 오르긴 했는데 2등입니다 얘가. 근데 일봉 어때요? 완전 역배열에 이제 단기적으로
정배열을 만들고 올라가는 추세인데 한국 무브넥스는 4등이었어요. 4등. 그 현대차 부품 중에 4등, 5등. 근데 얘는 일봉이 너무 좋아요. 신고가에다가 여기를 지지하면서 끝났어요. 근데 요즘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렇게 신고가에서 날아가는 척 하면서 시작하자마자 빼는 경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최근. 그래서 얘도 시가에 볼 건데 밑으로 꽂는다? 바로 손절. 하지만 올라가면 그때는 수익을 즐기면 되겠죠. 선생님, 밑으로 꽂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이런 종가를 깨면 안 돼요. 얘가 지금 0.71% 시작이잖아요, 내일. 그럼 0.7% 떠서 시작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종가를 깨러 내려오면 바로 손절합니다. 그럼 우린 1% 안에서 손절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못했어. 그럼 여기까지 한 8,300원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여기 깨면 손절. 그래서 얘도 시가에 볼 예정입니다. 2등은 아니었어도 일봉이 너무 좋다. 지금 신고가를 향해 신고가죠. 신고가이기 때문에 볼 예정이고요. NK맥스 얘는 이번 주 일정이 있죠.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고. 그래서 NK맥스는 여기 보고 있어요. 여기 내일 눌림으로 여기 오면은 할 예정이고 시가부터 바로 올라가면 보내줘야겠죠. 얘도 일봉 한번 볼까요? 저는 얘도 시가가 좀 땡기긴 하는데 이런 구간 얘가 이런 저항을 뚫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눌린다면 여기서는 저는 자신 있어요. 눌림은 확실히 자신 있는데 만약에 바로 올라가면 뭐 하실 분들은 비중 적게 한번 해보시고 손절 바로 하시고 저는 이 구간 오면은 조금 자신 있게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이 있는 NK맥스 이것도 괜찮다. 그리고 한싹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돌파할 때 자, 세력이 개인들을 손절시킨 구간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죠. 이게 왜 세력이 개인들 손절을 시킨 걸까요? 손절시키지 않았으면 세력이 여기서 물량을 모으지 않았다면 이렇게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계속 떨어지겠죠. 세력이 털고 나간 거니까. 하지만 여기 딱 손절시키고 다시 종가를 올려놓으면서 끝났어요. 시가와 종가는 누가 만든다? 세력이 만든다. 세력이 뭐하러 종가 이렇게 위로 찍어 올려놨을까요? 수상하죠. 그래서 얘는 이런 구간 22,800원이 이제 금요일 저항이었거든요. 이런데 돌파할 때 22,800원 돌파 매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탑 머티리얼이랑 현대바이오 얘네들은 지금 세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 와도 돼요. 내일 안 와도 되고 이번 주에 온다면 눌림할 예정입니다. 탑 머티리얼은 여기 5일선을 깨는 그런 자리 여기서 잡을 예정이에요. 6만원 부근 6만원 살짝 위에까지 뭐 1,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죠. 탑 머티리얼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얘도 여기 36,000원 여기서부터 한 34,000원 이 구간 1타점으로 눌림 잡은다 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종목 다 5일선을 깨는 지점입니다. 5일선을 깨면 개인들이 손절을 하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서 물량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 한번 시원하게 나오는 거를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눌림 종목 중에 하나다. 2차 전지는 당연히 내일 분위기 보고 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지금은 저는 아직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디서 매매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너무 급등 나올 때만 매수하지 마세요. 그럴 때 아니면은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 내일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니 에코프로 BM 저 장내매도 있죠. 그래서 어떨지 모르니 일단 분위기를 보고 매매하자. 의료 AI 뭐 루닛 그리고 JLK가 이번에 대장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JLK, 뷰노, 딥노이드 다 많이 올랐어요. 금요일날 얘네도 한번 보고 있고 JLK가 이번에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루닛 괜찮아 보여요. 대장은 아니어도 어차피 얘는 뭐 당일 매매가 아니고 한 1, 2주 갖고 있으면 시세는 한번 쭉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봤어요. 지수는 안 좋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이런 공부를 하고 1년, 2년 이런 게 쌓여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런 거시적인 경제를 보는 눈과 좀만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을 쳐다봐도 어떤 주가 뜨네? 지금 테마는 뭐네? 이런 게 바로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익혀둔 이런 한번 이런 거를 익혀두면 여러분들이 평생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급 정보입니까? 이런 거를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들 내일도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